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뚱커벨 개인 사정으로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알았어요. 뚱블린 거. 네? 처음 들었어요. 뚱블린 거. 뚱커벨하고 이제 네. 형제로 해서 네. 뚱커벨 아, 뚱블리. 뚱블리.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들으실 겁니다. 황사가 밖에 심하죠. 바람도 세고. 예, 맞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겁니다. 자, 정상 기자 오늘도 뭐 네. 버버리 코트 입으시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자, 봉보로봉봉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재보선 D-9일입니다. 네. 9일 남았군요. 네,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예. 강남권 유세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강남권 유세에 가서 두 후보가 사실은 정책에서는 거의 뭐 일치해요. 재건축, 재개발, 강남 재개 좀 하자.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민간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다 하게 하자. 시장에 맡기자. 이런 주장이고요. 박영선 후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개발 이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맡겨놓으면 그냥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개발하는 회사가 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네. 그건 이제 공공에 좀 나눠서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임대주택 이런 주택들을 먼저 개발하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에 일정 부분 맡기더라도 공공이익이 일정 부분 나면 그건 공공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임대주택 위주로 먼저 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얘기는 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이 주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곡동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뭐 도쿄 아파트 문제를 또 야당에서 거론했고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양측 다 이익인데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네, 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얘기가 점점 거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세훈 후보는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이 광화문 집회에서 같은 표현을 썼다가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뭐 야당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라고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이 박영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그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4월 7일에 이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로 지칭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이 막말을 넘어서 저주에 가깝다라고 그 윤호중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KBS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자, 최 교수님 어떤 내용이죠? 일단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계속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오세훈 후보는 간 적도 없고 땅이 있는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모르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개발하기 전에 땅 측량 본인의 땅이 어느 정도 경계가 있는지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할 당시에 현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인터뷰의 내용은 뭐였냐면 경작인들 인터뷰 내용 중에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세 분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명확하게 오세훈 후보가 맞다.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두 사람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키도 크다. 그리고 식사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오세훈 후보가 고발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보도다, 허위 보도다 이렇게 KBS를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KBS가 또 다른 보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보도냐면 측량을 했던 기사, 그 기사를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에 예, 맞습니다. 옛날엔 지적공사였는데 그렇죠. 주택정보공사에 팀이 3명이 나갔는데 그중에 2분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인터뷰를 안 했고요. 한 분, 그 팀장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세훈 후보를 봤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질문 있는 거 있어 설명해주고 이해를 다 하셔서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 사인까지 받았다. 본인이 분명히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네. 동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옷차림이에요. 선글라스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작인이 얘기한 부분과 이 측량했던 국토정보공사 측량 측량 팀장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내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그제 KBS 밤 보도했던 9시 내용이죠. 뉴스에 나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그 해당 경작인 그분의 인터뷰도 방송이 됐는데 예. 주요 부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이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겠대. 아, 알죠. 그 하얀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처음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건너로 밥 먹으러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건너갔던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고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생태탕이 그때 당시 한 8,000원이지 10,000원 돈 됐을 거예요. 선글라스 벗고 그러고 오세훈 씨가 맞고 그리고 밥을 약간 1시간에 걸쳐 먹었어요. 그렇죠. 불출마했다고 저에서 칭찬도 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불출마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깨끗하게 참 정치를 하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참 그 큰맘 먹고 참 잘하셨다고. 네. 네. 2005년 6월 달의 이야기인데 이 경작인 이분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 네, 뭐 증언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일단 이 경작인 본인이 이 땅과 관계가 매우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 땅에서 좀 무단으로 이 조경나무 공사 농사를 좀 지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후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 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경작료를 내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측량을 했을 당시에 이 땅 경계선에 이제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이 말뚝도 본인이 박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던 것처럼 기억이 좀 구체적인데 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가 뭐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는 것 그리고 측량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인근의 모 식당 그리고 거기서 생태탕을 먹었다라는 네.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생태탕의 가격까지 8,000원 아니면 10,000원이다 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고급 생태탕을 파는 곳이었다라는 뭐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뭐 오 변호사 배 변호사 이후에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 또 광고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오세훈 후보와 이 오세훈 후보의 처남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네.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다 이제 알아본 거죠. 측량 팀장도 그랬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오세훈 후보 입장은 지금 어떻게 오늘도 좀 나온 게 있던데요, 최 교수님? 예, 일단 KBS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처남이 갔다, 큰 처남이 갔다고 계속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 일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남이 갔다고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처남 같은 분이 모 그 학교 대학의 의료원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그 의료계 신문인 매드워드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게 2005년 6월 15일자 기사에 보면 이분이 소속된 그 병원에서 6월 13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의료원 17층에서 회의실에서 팀장급 병원 경영 MBA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큰처남이란 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진까지 네, 사진까지 인터넷에 있었어요. 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본인이 뭐 계속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이분이 과연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에 사진까지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 참석 안 하고 정말 이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데 갔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이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진까지 있고 기사까지 있는데 이분이 과연 그 같은 시간에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군데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큰 처남이 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뭔가 다른 증거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오늘 아침 나온 얘기로는 예. 국토정보공사에 예. 그곳에 2005년 6월 13일 날 예. 당시 측량 관련 현안 보고서가 있을 것이다. 예, 거기에 맞아요. 보면 공식 서류로 답하자. 그렇죠. 그걸로 증거를 삼자 그랬는데 정보 공개 신청을 했다는데 그게 나오는 날짜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인 지나서. 네. 4월 뭐 네. 10일인가 9일 날 돼야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서류를 원하는 게 왜 원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지나고 나서 그게 서류가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저는 좀 국토정보공사인가 그것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네. 빨리
처리를 해서 선거 전에 명명백백하게 의혹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KBS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한테 떼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알겠고요. 자 정상훈 기자. 네. 요즘 뚱커벨 배종찬 소장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뭐 다 너무 이제 면학 분위기로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계시니까 여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경상도 기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 뭐 최진봉 교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뭐 취재할 때 많이 참고를 했던 그렇죠. 분이라 제가 저한테 스승 같은 취재원이었습니다.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정상 기자,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세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오늘 일제히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일단 이 오세훈 후보 본인이 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있으면 사퇴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뭐 언제까지 거짓말로 거짓을 덮는 이 모르쇠 행태로 서울 시민을 기만할 것인가 이렇게 따졌고요.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 측이 뭐 직접 땅 측량에 참석한 것이 처남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처남 사진을 보면은 그 인상과 체형이 오세훈 후보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본인 약속대로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오 후보 사퇴를 하라는 그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오세훈 후보가 뭐 관련해서 뭐 더 구체적인 증언이나 뭐 증거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지금 잡고 이 정도면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으니까. 네네. 네.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그 관련해서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거기가 이제 개발되는 곳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첫 1차 공식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TV 토론 어디서 하죠? MBC에서 합니다. 몇 시에 합니까? 10시 40분에 합니다. 10시 40분에. 예, 예. 오늘 TV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분명히 쟁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 거짓말 논란을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명이 나오고 오늘 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런 차원이라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본인이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안철수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사퇴하겠다고. 네. 만약 본인 말이 거짓말이거나 뭔가 진실 하나만 나오면 그런 증언한 사람이 누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공격을 할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오세훈 후보는 도쿄 아파트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뭐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도쿄 아파트 같은 게 직접 실거주를 한 걸 그걸 투기로 봐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당정이 어제 국회에서 이제 당정청 네. 협의회도 갖고 초강수 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이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투기를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라며 엄벌을 예고했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부당이득을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 입법까지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 뭐 조만간 이제 좀 발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재산 등록을 현재는 이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기로 하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H 임직원들은 아예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이 원천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도 오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아주 강경한 의지를 밝혔어요. 최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가지 법이 지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2개가 통과가 안 됐어요. LH 관련 5법이라고 그러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재정법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필요하니까 그건 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 원래는요. 이게 예전에 김영란법 기억나시죠? 2013년에. 네. 그 안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뺀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그거 처벌받을까봐 그거 이해충돌 방지 규정 빼가지고 이걸 원래 이해충돌 방지 쪽으로 가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못하고 결국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당이익을 챙겼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으니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미정비정해서 되겠습니까? 예. 아니 야당도요. 그렇게 뭐 투기공화하고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왜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화가 조금 나시더라고. 조금만 진정해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낙연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뉴스공장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3월 초, 아니 3월 중, 예. 3월 중에 봐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이틀 네, 아니면은 4월 첫째 주라도 예.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 단독 처리라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예. 강한 의지를 그렇습니다. 표했더라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중요합니다. 밑줄 왜냐? 몇 개 칩니까? 밑줄 한 100개는 쳐야 됩니다. 왜 100개를 왜 쳐요? 100개를 치면 밑줄만 잘 치고 이게 뭐라 그러지? 당구장 표 잘하시면요. 커피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약간 좀 제작진과 전혀 없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 얘기를. 정상훈 기자. 네.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법 통과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의 행위까지 해도 이제 적용되냐 마냐 이건데 이 소급 적용 이 여부가 회의적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이 소급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 소급 적용이 빠진 채로 뭐 통과를 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보통 법률이 이 사후 입법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좀 그런 취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지적들이 법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소급 입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 소원 제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이 논쟁을 좀 거쳐야 되는 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워낙 지금 여론이 뜨거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좀 관련해서 좀 소급 적용을 바라는 좀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듣고 계시다가 최진봉 교수님은 웃음소리가 아주 매력입니다. 100만 불짜리 감사합니다. 웃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막대기 사탕 관련 들어갑니다. 네, 사탕 관련 들어갑니다. 교수님한테 사탕을 주니까 교수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네요. 최 교수님, 예. 너무 웃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소급 입법 하겠다고 정상훈 기자가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소급 입법이 위헌이다 하는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소급으로 입법하는 것은 사실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진정 소급은 어떤 행위가 끝난 이후에 과거에 어떤 행위가 끝났는데 그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걸 얘기하고요. 부진정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소급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즉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몇 년 지나면 아예 처벌 못하게 되는 규정들을 없애고 그 전에 했던 과거에 했던 일도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처벌 가능하게 하자. 이게 부진정 소급 입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기 같은 경우에는 LH 투기뿐만 아니라 사실 신도시 개발 투기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1기, 2기, 3기 모두 다 투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투기도 드러나면 모두 다 처벌하자 하기 때문에 이 부진정 소급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에요. 국민들이 과연 이 그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을 본다면 예전에 시간 지나버렸으니까 처벌 못한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친일파 재산 몰수 같은 것도 다 끝난 일을 다시 소급 적용한 예가 있어요. 특별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소급 적용이 되는 거는 현재 친일파 재산 환수 이것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건데 예. 앞으로는 이제 소급 입법을 적용을 시키겠다. 민주당의 이제 의지는 그런 거고요. 예. 정상 기자 마지막으로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돌연 경질됐어요. 네, 지난 주말 나왔던 보도였는데 이 김상조 실장이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본인이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정도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오늘 김상조 실장이 경질 소식을 알렸는데요. 김상조 실장이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쇼미더뉴스 뭐예요? 정상 기자? 백신 휴가제. 4월부터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네, 일단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이 백신을 맞고 난 후에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일종의 이제 병가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병가를 받되 이 보통 이상 증세가 48시간 안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그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이상 반응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접종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관련해서 이제 경영자 단체와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소견서 없더라도 몸이 좀 안 좋아요, 부장님 이렇게 전화해서 하루 정도 쉴 수 있다. 네네. 권고 사항이다 이런 거죠. 그런 셈이죠. 필수 사항이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법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은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님께서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주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정상 기자님. 네. 뭘 방지해야 돼요. 방지. 네. 방지를 해야 돼. 뭘 방지해야 될까요? 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서 머릿속에 충돌이 좀 일어나네요. 뭘 방지하는 법입니다. 네네. 앞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뭐 최 교수님이라고 네. 그랬으면 품격 있는 힌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은 유감스럽습니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어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전국 자동차 전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클,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지금 배중찬 소장이 네. 말이에요. 네. 저기 뉴스 전문 채널 저기 있잖아요. 네. 모니터에 네네. 네.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개인 이거 뭐 사정으로 하는 못 겁니까, 나온다 지금?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못 나온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 정말 사실관계를 너무하네. 좀 방송 끝나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가 취재 좀 부탁해요. 예? 아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김경래 PD가 취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